이 정치 테마주 원조로 불리던 도급순위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곳의 중견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방소호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화공영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어제였죠. 지난 1일 이화공영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년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설비를 짓고 또 대학계 신축공사와 또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업역을 넓혀온 만큼 좀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화공영의 사업 구조를 잘 보면요, 100% 도급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거 4대강 사업부터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좀 정권 따라 테마주로 묶인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아무래도 공사비만 받으면 뭐든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도급 사업이라는 게 이 토지 매입부터 참여하는 자체 사업보다는 마진이 낮은 대신 리스크도 작습니다. 공사비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요즘처럼 공사비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원가율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런 도급 사업으로는 남는 게 없어졌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는 사업장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공사 수익 중 미청구 공사 금액과 이 공사 미수금이 27%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실적도 꼬꾸라졌고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영업 손실 규모도 3,700% 급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부진한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제출도 미루더니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결국 감사 이건 거절 조치를 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지난해 이런 부진했던 실적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다는 점, 그거를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공영은 그동안 지난해 손실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비용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베스다 이런 전략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 실제보다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부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의심이 나오느냐면 이제 이화공영의 기업회생 신청 시점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관리를 개시하게 돼서 이제 법원의 보호막 안으로 숨게 되면 차후에 감사 거절 의견을 받더라도 이 숨겨진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이 이제 회생 채권으로 처리돼서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고요. 이 경영권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화공영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2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이화공영 최대 주주 최삼규 회장의 이제 장남인 최종찬 대표이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0년 만에 지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보다 불과 한 달 전 차남 최종철 씨는 보유한 이화공영 지분 전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 의견은 거절이 나왔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업회생 절차를 어저께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이화공영의 주권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 종목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화공영이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법정 관리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신동아 건설이나 삼부토건 등이 전부 한 달 안에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화공영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채무 변제 방식과 또 영업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이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의 자산과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화공영이 올 들어 수주한 총 1,000억 원 정도 규모 공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4월 첫날부터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가 나오면서 건설업계를 둘러싼 이 4월 위기설이 썰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이번 이화공영까지 벌써 7곳의 이제 건설사가 무너졌는데요. 특히 이제 12월 결산법인들의 실적이 지금 이 4월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부실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실 비율 400%를 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부채 비율이 이제 200%를 넘으면 위험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400%를 넘긴 기업들이 주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공통점이
점이 있습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400%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어쨌든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에 준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원산업개발, 대방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이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중견건설사들이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이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은요, 지금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과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